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 주가 앱을 다시 열어보고 계실 겁니다. 방금까지는 실적 뉴스에 안도했는데 갑자기 화면 아래쪽에 뜬 한 줄이 심장을 다시 조이기 시작했죠. 신한은행을 통해 삼성전자 1,500만 주, 약 3조 1천억 원 규모의 블록딜이 나왔다는 소식. 그런데 지금 시장이 여러분에게 끝까지 설명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팔았나만 보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매물이 이제 계산 가능한 공포가 됐느냐는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잔혹한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릴 실전에서 통하는 경제 이야기, 실전경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3조 1천억 원이 움직였다. 신한은행 블록딜 뒤 삼성전자 주주는 지금 오버행을 다시 계산한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겁나는 게 정상입니다. 삼성전자처럼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통장, 연금, 노후 불안과 가장 깊게 연결된 종목에서 3조 원이 넘는 물량이 한꺼번에 나온다면 그걸 보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더 이상한 겁니다. 월급날 통장에 돈이 찍히기도 전에 전세대출 이자, 카드값, 아이 학원비가 먼저 머릿속을 치고 들어오듯이 주식시장에서도 실적보다 먼저 들어오는 건 공포입니다. 공포는 계산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패닉이 먼저 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공포를 숫자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블록딜은 정말 시장이 무너진 신호인지. 둘째,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 물량이 나왔는지. 셋째, 삼성전자 주주가 이제부터 봐야 하는 숫자는 주가 자체가 아니라 무엇인지. 여기서 첫 번째 쇼크 포인트가 나옵니다. 확인된 사실은 신한은행이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를 주당 20만 4,395원에서 20만 8,605원 사이에 매각하는 구조를 제시했고, 이는 당시 종가 21만 500원 대비 0.9%에서 2.9% 할인된 가격이었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의 약 0.25%입니다. 숫자만 보면 거대합니다. 아주 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물량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련 공시에 따르면 홍나희 여사가 올해 1월 같은 규모의 처분 신탁 계약을 신한은행과 맺었고, 목적은 세금 납부와 대출 상환으로 적시됐습니다. 즉, 적어도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만 놓고 보면 이것은 회사 내부가 무너져서 나온 매물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재무정리에서 나온 매물입니다.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아니, 매우 큽니다. 같은 매도라도 회사가 성장의 엔진을 잃어서 던져지는 주식과 상속세와 대출 상환 때문에 시장이 좋은 순간을 이용해 유동화하는 주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사업의 생존 문제지만 후자는 자금 조달의 문제입니다. 물론 주가 화면만 보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둘 다 빨간색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색깔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왜 더 예민하냐면 불과 며칠 전 삼성전자가 2026년 1분기 잠정 실적 가이던스로 매출 약 133조 원, 영업이익 약 57.2조 원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실적 랠리를 기대하고 있었고 실제로 강한 기대가 형성됐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블록딜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심리는 이렇게 흔들립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왜 큰 손은 지금 파는가? 이 질문이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때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작동 원리를 보겠습니다. 오버행이라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버행을 그냥 악재라고만 기억합니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계속 당합니다. 오버행은 쉽게 말해서 아직 시장 위에 매달려 있는데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잠재 매물입니다. 천장에서 금이 간 걸 보는 기분과 비슷합니다. 아직 무너진 건 아닌데 계속 눈이 갑니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신경이 쓰입니다. 한국 중산층이 아파트 대출 금리를 볼 때 느끼는 압박과 비슷합니다. 이번 달은 버텼지만 다음 달이 문제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버행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오버행, 그리고 계산 가능한 오버행입니다. 보이지 않는 오버행은 가장 무섭습니다. 누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 언제 던질지, 이유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반면 계산 가능한 오버행은 크더라도 다릅니다. 물량, 할인율, 매각 목적, 주체가 드러나는 순간 시장은 그 공포를 숫자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사실은 1,500만 주, 약 3조 1천억 원, 할인율 0.9%부터 2.9%까지. 목적은 세금 납부와 대출 상환입니다. 즉, 무형의 공포가 유형의 숫자가 된 겁니다. 자본시장은 의외로 이런 순간에 냉정해집니다. 무섭지만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왜 신한은행이냐는 질문도 나옵니다. 이건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관련 공시에 따르면 홍나희 여사는 올해 1월 신한은행과 증권처분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블록딜은 즉흥적으로 버튼을 눌러 던진 것이 아니라 미리 짜인 유동화 경로를 따라 나온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시장이 무너질까봐 공황적으로 팔아치운 흔적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면에선 똑같이 매도입니다. 하지만 구조는 다릅니다. 구조가 다르면 해석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왜 지금이었을까요? 저희 분석으로는 답은 단순합니다. 가장 좋은 가격일 때 가장 큰 부담을 정리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최근 AI 메모리 수요 기대와 실적 모멘텀으로 강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식 가이던스상 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 약 133조 원, 영업이익 약 57.2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로이터는 AI 데이터 센터 칩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보도했고, 동시에 메모리 강세가 회사 전반의 실적 기대를 크게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오너일가 입장에서도 세금과 대출 부담을 정리하기에 가장 나쁜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나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월세 밀린 사람이 월급이 끊겼을 때가 아니라 보너스가 들어왔을 때 대출 일부를 갚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왜 파냐를 묻지만 자금 부담이 있는 쪽은 언제 파는 게 가장 덜 아프냐를 먼저 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쇼크 포인트가 나옵니다. 시장이 무서워한 건 3조 1천억 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그동안 막연하게 떠다니던 매물이 이번에 숫자로 구체화됐다는 데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통장 잔고 30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제일 크죠. 그런데 병원비 80만 원, 카드값 60만 원, 관리비 25만 원, 대출이자 70만 원이 확정돼서 눈앞에 놓이면 오히려 계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있지만 계획이 생깁니다. 오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무섭습니다. 이번 블록딜은 시장에 상처를 냈지만 동시에 그 상처의 크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이번 블록딜을 실적과 분리해서 보지만 사실은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월 2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용으로 취득하겠다고 밝혔고, 매입 기간은 1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였습니다. 이건 회사 차원의 수급 이벤트입니다. 반면 이번 블록딜은 오너일가 측 유동화 이벤트입니다. 즉, 한쪽에서는 수급을 흡수하려는 흐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금과 부채 상환을 위한 공급이 나온 겁니다. 시장은 이런 엇갈린 흐름 속에서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단순히 누가 팔았네 수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수급의 무기와 심리가 동시에 부딪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주머니에 닿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번 매도가 삼성전자의 미래를 부정하는 매도인가? 아니면 삼성전자의 강한 가격과 유동성을 활용한 정리인가?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는 후자 쪽 단서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사실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야기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버행은 숫자이면서 동시에 심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보드 이 지점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는 큰 블록들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모르는 악재를 큰 손은 먼저 안다. 이 해석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그 해석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확인된 정보는 사업이 무너져서 탈출했다가 아니라 상속세와 대출 상환이라는 오너 일가의 재무 부담이 시장이 좋은 타이밍에 유동화됐다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로이터가 본 텀시트에는 매도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지만 관련 공시는 분명히 세금 납부와 대출 상환을 지목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삼성전자의 제품 경쟁력에 대한 투표라기보다
삼성가의 현금 흐름 관리에 가깝습니다. 역사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이 똑같이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작년 10월에도 삼성전자 오너 일가는 1,770만 주, 약 1조 7,300억 원 규모의 지분 매각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규모는 발행 주식의 약 0.3%였고 목적 역시 세금 납부와 대출 상환이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끝난 거 아니냐고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본질 역시 회사의 기술력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상속세라는 거대한 현금 부담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로이터는 삼성 주가가 테슬라와의 칩 공급 계약 발표 이후 48% 넘게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즉, 오너 일가는 가장 약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강한 순간을 이용해 부담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공포는 반복되지만 공포의 뿌리는 종종 사업보다 재무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반전은 무엇일까요? 저희 분석으로는 이번 블록들이 삼성전자 주주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누가 팔았나가 아니라 시장은 실적과 수급 중 무엇을 더 빨리 가격에 반영하나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쇼크 포인트가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강한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은 뒤 로이터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주가는 15% 뛰었고 삼성전자는 8.7% 올랐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업황이 좋아졌다는 신호가 나왔을 때 시장은 삼성전자 자체보다 그 업황을 더 즉각적으로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믿는 쪽에 더 강하게 반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삼성전자 주주가 지금 다시 계산해야 하는 오버행은 단지 오너 일가의 매도 물량만이 아니라 시장 기대와 실제 수익화 속도 사이의 간극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지금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 갈래는 AI 슈퍼사이클이 오니 결국 삼성도 따라간다는 기대입니다. 다른 한 갈래는 실적은 강하지만 시장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는 건 HBM, 검증 속도, 고객사 신뢰, 후공정 실행력까지 한 번에 증명한 쪽이라는 냉정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블록딜은 단순한 매도 뉴스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공포를 동시에 깨웁니다. 하나는 눈앞의 매물 공포, 다른 하나는 내가 믿는 삼성전자가 시장이 기대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구조적 공포입니다. 그래서 오버행을 다시 계산한다는 말은 단지 물량만 다시 계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리를 다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다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나 저희의 분석입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블록딜을 끝났다로 해석하는 것도 성급하고 아무 문제 없다로 넘기는 것도 성급합니다. 자본주의 전쟁터에서는 둘 다 위험합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공포를 부정하지도 않고 공포에 먹히지도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에 분명한 리스크는 있습니다. 첫째, 추가 수급 부담의 가능성입니다. 이미 올해 3월에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약 1조 3천억 원어치를 처분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또 다른 큰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기억이 생깁니다. 오버행은 한번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면 다음 숫자를 계속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게 공포의 구조입니다. 한번 금이 간 유리창은 작은 소리에도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둘째, 개인 투자자 심리 훼손입니다. 작년 10월 로이터 기사에서도 전문가들은 오너 일가의 매도가 개미 투자자 심리를 다소 눌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인은 왜 좋은 흐름에 파느냐는 질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한국인의 월급 통장, 퇴직연금, 국민주 이미지가 겹친 종목에서는 그 상징성이 더 큽니다. 차트는 숫자지만 삼성전자에 붙는 감정은 생활 그 자체입니다. 셋째, 업황 리스크입니다. 로이터는 삼성의 단기 변수로 칩 수요 둔화 가능성,
중동 긴장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 그리고 메모리 수요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변수들을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블록들이 설령 재무 목적의 매도라 하더라도 업황 자체가 흔들리면 시장은 그것을 훨씬 더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패닉은 항상 다른 공포와 결합할 때 커집니다. 따로 보면 견딜 만한 것도 겹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복잡한 이야기를 하나로 줄이면 지금 여러분이 주시해야 할 변수는 단 하나입니다. 다음 대량 매매가 같은 수준의 할인율에서 소화되느냐입니다. 이번 블록딜 할인율은 0.9%에서 2.9%였습니다. 만약 이후 유사한 대형 매물이 더 넓은 할인율로 나와야만 소화된다면 그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수급 체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물량이 있더라도 시장이 비슷한 할인율 안에서 받아낸다면 오버행은 공포의 형태를 유지하되 치명상으로 번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기 흔들림과 장기 방향은 다릅니다. 이 둘을 섞으면 피가 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투자 추천이 아니라 이런 뉴스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한 3가지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 1은 뉴스의 제목이 아니라 매도의 이유를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3조 원 매도라는 헤드라인만 보면 누구나 공포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상 세금 납부와 배출 상환 목적이 공시된 매도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의 감정적 강도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매도가 사업 훼손형인지 재무정리형인지 먼저 분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고객사를 잃어서 팔리는 주식과 상속세를 내기 위해 좋은 가격에 유동화하는 주식은 대응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이 구분 하나만 해도 정보 비대칭에서 버텨내는 힘이 생깁니다. 원칙 2는 단기 수급 쇼크와 장기 산업 방향을 절대 한 통장에 넣지 않는 겁니다. 오늘 당장 내 계좌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건 단기 수급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장기 방향은 AI 메모리 수요, HBM 경쟁력, 후공정 실행력, 고객사 검증 같은 더 느리고 더 무거운 변수에서 갈립니다. 월세 계좌와 노후 계좌를 같은 감정으로 관리하면 생활이 망가지듯이 단기 충격과 장기 구조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건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며칠짜리인지 몇 분기짜리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원칙 3은 주가보다 먼저 할인율과 추가 처분 공시를 보는 겁니다. 이번 건의 기준 숫자는 0.9%부터 2.9%까지 할인, 1,500만 주 0.25%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규모의 물량이 더 큰 할인 없이는 소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시장 체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공시가 잠잠하고 유사 물량이 나와도 시장이 받아내면 오버행은 점점 이벤트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덜합니다. 공포는 과장하지만 숫자는 버텨냅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이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조를 알고 움직이는 것과 모르고 움직이는 것,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생존하는 사람은 매번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패닉이 왔을 때도 해석의 순서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블록딜은 큰 숫자였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구조상 사업 붕괴형 매도가 아니라 세금과 대출 상환 중심의 재무 이벤트에 더 가깝습니다. 둘째, 삼성전자 주주가 다시 계산해야 할 오버행은 단순 물량이 아니라 시장 기대와 실제 수익화 속도의 간극까지 포함합니다. 셋째, 진짜 싸움은 공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숫자로 바꿔 있는 데 있습니다. 위기 때 돈을 잃는 사람은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공포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궁금하신 경제 이슈나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관 리포트든 해외 분석이든 샅샅이 뒤져서 다음 영상에 확실한 해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 영상을 만드는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